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오늘은 8월 10날 일요일이고요.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스가 키핑장에 6시 반 정도 도착을 했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다육이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마니아님들이 보시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 다육이를 키우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러 나오는데요. 아니 주말에 쉬지도 않고 뭐 때문에 저렇게 식물 돌보는데 전념을 할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여름이 힘들다, 무덥다, 걱정된다 하시면서 또 여름에 아이들 가는 애들 개수를 세면서 다육생활을 하신 다육맘님들이라면 오늘 키핑장에 와보니까 제가 키핑장에 와서 처음 하는 일이 선풍기를 켜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 키핑장 안에 있는 선풍기 다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도착을 하니까 오늘은 선풍기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도착한 시간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침 시간에 일하기가 좋기 때문에 잠을 줄이고 이렇게 다육이들 케어하러 온 거죠. 이제 공감이 되실까요? 네, 이제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고 여름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름 또 늦더위가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다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이랍니다. 분갈이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마 무더위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 분갈이를 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입추도 지났고 찬바람이 나니까 이제 분갈이 슬슬 해줘도 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스 스타일상 다스는 다육이를 좀 안전하게 키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육이들 전체적인 관수도 6월 중순까지 해주고 지금 2달 가까이 단수 중이고, 가급적이면 아이들 습하게 키우는 것보다 또는 모험하지 말고 안전하게 키우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키우자 스타일이라고 하면 늦더위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엄마 왜 분갈이를 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제 키핑장에 와서 제가 키우던 아이들 뿌리 정리해주고 문제가 있는 애들 케어한 다음에 화분에 꽂아 놓았어요. 어제만 해도 이 아이들 다음 주에 식재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 기온, 그리고 다음 주 한낮 기온이 높을 때가 3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낮을 때가 25도 정도? 오후에. 예, 그래서 비 소식도 들어가 있고 해서 다음 주에 식재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식재하자 이렇게 하고는 아침에 이렇게 어제 뽑아둔 아이들, 뿌리 정리해준 아이들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물론 뽑아놓고 말렸다가 분갈이를 하면 더 안전해요. 차이가 뭐냐면, 뽑아서 이제 말려 놓았던 아이들을 1, 2주 있다가 분갈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 뿌리에서 실뿌리가 막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른 부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심어주면 물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뽑아서 1, 2주 정도는 말렸다가 심어주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분갈이 뭐 사시사철 하는데 왜 이렇게 뭐 분갈이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다육이 뿌리 상태를 봤을 때 뿌리에 문제가 없어서 실뿌리도 막 나오고 있는 상태고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그냥 한다. 흙을 다 털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화분 옮겨주는 정도의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사계절 분갈이를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 뿌리를 잘랐거나 또 기온이 높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흙에 심었을 때 그 안에 균이 침투할 수도 있고요. 뿌리들이 그러니까 하얀 뿌리들 있잖아요. 그런 뿌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더위에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흙 속에서 맥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심으면 바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들이 밑에서 위까지 또 올라와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줄기 타고 금방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육이를 심어줄 때 뽑아놓고 심느냐 아니면 바로 심어주냐 요거는 안전한 방법은 뽑아 놓았다가 말려서 심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어제 뽑아서 왜 심어 주었냐면 이 아이들 물을 1, 2주 있다 줄 거예요. 계획은 2주 있다가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흙 속에서 암흑 속에서 뿌리가 막 나오고 더 활착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 이제 잘라준 아이들이 뿌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안에 이제 균이 침투를 하면 안에서 막 썩어갈 수 있겠죠.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물을 뭐 바로 주거나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주게 되면 썩은 부위에 물을 부어주면 그쵸? 휘발유에 물 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제 뽑아서 오늘 식재를 해준 이유는 이 아이들 마른 흙에다 심어주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을 것 같다. 뿌리가 뭐 무르거나 뿌리 상태가 문제 있는 아이들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둔 아이들 식재를 해주었고요. 이 아이들 물은 말씀드린 대로 2주 정도 후에 전체적으로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식재한 아이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름 내내 다육이 손이 근질근질해서 다육이를 사놓았던 우리 마니아님들, 다육맘님들, 그리고 가을 분갈이 기대에 부풀어서 화분 엄청 많이 사놓으셨죠. 저도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엄청 많이, 하여튼간 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 가을에 예쁜 화분에 심어줄게 하고는 심어준 아이들 이렇게 아주 빛나지 않나요? 모아놓으니까 모르겠죠. 네, 하나씩 살펴보면 이 아이는 초코 젤리라는 아이입니다. 다스는 분갈이 할 때 주변에 하엽이 아니고 정상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모양에 좀 박애가 되면 그냥 잘라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초코젤리도 얼굴이 좀 컸었는데 아랫단에 있는 입장 다 떼고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심어 보았답니다. 이 아이는 배션. 배션은 이번에 뽑은 아이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전에, 한두 달 정도 전에 아이가 물 반응을 못 해가지고 두 달 정도는 되었겠네요. 물 반응이 안 돼가지고 뽑아 놓았었는데
뿌리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잘랐어요. 보니까 실뿌리가 엄청 길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 이번에 식재를 해준 배션입니다. 이삐로즈가 이 아이는 작은 이삐로즈. 이삐로즈 뽑아봤더니 2년 이상 분갈이를 안 했더니 뿌리가 다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완전히 정리해주고 말렸다가 이렇게 앉혀 주었는데요. 뿌리를 새뿌리를 받아야 될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토 넣고요. 뿌리가 접촉되는 부분에 상토를 조금 깔아줘요. 영양분이 있는 상토를 깔아주어서 아이들 뿌리가 좀 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삐로즈는 뿌리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화분에 앉혀 주었고요. 엄마 나 다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저희 키핑장 회원님께서 나눔해 주신 표두라는 아이예요. 보면 이 아이들 제가 매력을 몰라서 그렇지 보면 이렇게 예쁘기도 해요. 꽃이 더 예쁘다고 하는데 이 모양으로도 예쁘기는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식재를 해주었고요. 클라우드 킹금은 한 4년 전에 제가 한 10cm 정도 되는 클라우드 킹금을 그 당시 5만원에 샀었거든요. 그 당시면 제가 최대 다육이 구매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다육이를 품을 때였어요. 그런데 5만원이면 엄청 지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햇빛에 타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적심을 했는데 그 적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한 5-6개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풀분에다가 한 2번 정도 옮겨주고 이번에 이렇게 락고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는데요. 금은 전체적으로 발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기특해서 반 정도는 금이 발현이 됐고 좀 이렇게 불규칙적인 금이 나오고 있고 이쪽은 또 금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커준 아이가 기특해서 오늘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환엽 셀리가든이라는 아이고요. 여름에 화분 쇼핑하면서 같이 곁들이로 품었던 아이고요. 마리아 금철화. 이 아이도 3년 전에 금학 비쌀 때 후덜덜 하면서 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른 분들은 한 4-5배 이상은 뻥튀기 하셨을 텐데 저는 다육이를 작게 키우는 스타일이라 살 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마리아 금철화도 화분에다가 앉혀 주었고요. 이 아이는 원종 바손입니다. 원종 바손이 있던 화분이 이 화분에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화분이었거든요. 다스가 화분 작게 쓴다 해도 정말 작게 쓰죠. 그 화분에서 1년 이상 커준 원종 바손이 기특해서 또 이렇게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었답니다. 이 화분이 한 가로 밑에 부분이 한 10cm, 세로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화분이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듬직합니다. 원종 바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마인데요. 어제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 살펴보다 보니까 노마가 여기 이쪽에 있는 아이가 거리대에 있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식재해 주어야겠다 하고 어제 뽑아놓은 아이하고 오늘 가져온 아이들 이렇게 오늘 데려온 아이랑 같이 한 화분에다가 모아 심기 해 주었답니다. 이 아이는 노마입니다. 이 화분이 다스가 한 3년 전에 막 실방 막 시작하실 때
멋모르고 샀던 화분이거든요. 이런 화분을 제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오늘 뭐 어디다 심어주지 하다 보니까 이 화분이 있어서 심어주었는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나름. 네. 멋있죠? 이렇게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뽀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두들레 아이도 앉혀주었고요. 이 아이는 녹두빙수. 녹두빙수는 이번에 뽑아준 아이는 아니고요. 이 아이도 한 2주 전에 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실방에서 품어서 왔는데 요 얀본에다가 심어주었는데 잘 어울리죠.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이렇게 건드리면 상처가 잘 나요. 상처가 잘 보여요. 상처라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얼굴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오니움 다육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할 때도 가급적이면 입장을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하시면 더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슈퍼 XC. 제가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옆에 슈퍼 XC가 담겨져 있던 화분이 있어서 이 화분에 있었거든요. 크기가 아이고야 이렇게 두면 안 되나? 지금 슈퍼 XC가 담겨져 있던 이 화분이 이 화분보다 한 4배는 서너 배는 작아요. 그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달궈지면서 자랐던 슈퍼 XC를 널찍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었고요. 창을 주로 키우시는 분들은 저기 널찍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스 기준으로는 엄청 인심을 써서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한 거랍니다. 네, 제니공방에 심겨진 요 두들레아 아이. 제니공방분은 질리지 않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멋스러움을 볼 수 있는 화분이고요. 이 화분에 두들레아 아이 심어 주었는데요. 오늘 다스가 여름 끝자락에서 새로운 화분에 앉혀준 다육이들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다육이를 키우는 건 교과서적인 내용도 없고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마다 우리 다육맘님들의 키우시는 환경, 물 언제 줘요, 분갈이 언제 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언제 줘요, 어떻게 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 다육맘님들 호수 크기도 다를 거고 물 줄기도 다를 거고 주는 물의 양도 다를 거고 스타일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중 제가 보기에는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는 관심? 네, 다육이가 물도 많이 안 줘도 되는 아이인데 키우기 쉽지 않아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키우기 쉬우실 수는 있는데 네, 관심은 지속적으로 아이들 이상이 없나, 분갈이하고 아이들 물 줬는데 물을 못 먹나 이런 거 잘 살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다육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다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